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례로 예를 들어서 그 땅을 그때 당시에는 평당 1,000만 원을 주고 샀단 말이에요. 그래서 뭐 200평을 사가 20억 주고 건물을 7억 정도 들여가지고 총 내가 투입비는 27억이에요. 근데 내가 한 달에 그 매출로 갖고 오는 게 뭐 2,300만 원 정도 돼요. 만약에 수수료 매장으로 해가지고 받으면. 그리고 내가 총 들었는 돈은 27억이지만 2,300만 원 정도 나오면 건물이 그냥 50억 이상의 가치를 가진단 말이에요. 그걸 매각을 해가지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, 근데도 안 파시는 분 계세요. 자, 계산해보면 뭐 25억에 50억 들여다 보면 25억의 차익이잖아요. 우리가 봤을 때는 와, 25억 남겼으면 되는데, 일단은 단기에 팔았으니까 양도세가 있겠죠. 양도세 반 날라가고 뭐 이래저래 하면 그것도 피하시려고 또 법인을 만들어요. 법인을 만들어서 자식들도 다 집어넣어. 지분을 넣어. 그러면 25억에서 지분이 있었던 게 50억이 되면 그만큼 자식들한테 증여하기가 좋잖아요.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분도 많이 계세요. 멀리 보고 뭐 하신다면 자녀들까지 좀 이렇게 지분을 많이 주면 소명이 안 되잖아요. 그죠? 적당히 이제 수입이 조금 이제 뭐 예를 들어 자녀가 뭐 수입이 있다. 뭐 그러면 자녀들도 좀 같이 지분을 뭐 10%든 20%든 같이 넣어가지고, 그리고 지금부터는 조금 빨리 진행하겠습니다. 이건 약간 좀 지루할 수 있는 부분이라 가지고 조금 이제 매물 검색할 때는 일단은 우리 기본적으로 다들 하시겠지만 손품으로 해가 처음에 이제 검색을 많이 하시잖아요. 제일 많이 하시는 게 네이버 부동산을 통해 가지고 매물도 보고 임대료 시세도 조사해 보고 이렇게 하시고, 나머지는 뭐 부동산에 올라와 있는 거라든지 뭐 커뮤니티 카페 같은 거 요즘 많이 올라오잖아요. 그런 매물을 보고 뭐 찾으시는 방법도 있고,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경매하고 공매가 때로는 괜찮은 물건들이 조금씩 나와요.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이게 하자가 없고 괜찮다는 물건이면 시세대로 주고 사셔도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이득이 되실 수 있어요. 그래서 이거를 꼭 사라는 말이 아니고 이걸로 인해 가지고 현재 그 라인에 그 주변에 시세라든지 이런 거를 추이를 계속 볼 수 있어요. 아, 이게 얼마에 낙찰이 될까? 이렇게 보신다면 아, 요거는 요 정도 금액에 팔렸네. 그러다 보면 내가 나중에는 자꾸 자신감이 생겨요. 아, 요 정도, 요 딱 뭔가 또 다른 게 또 나오면 아, 요거는 요렇게 될 것 같은데 이게 내가 생각했는 거하고 비슷하게 흘러가는지, 그런 거를 좀 추이를 보시면 나중에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6번째는 제가 추천하는 건데, 이건 뭐냐면 안 나와 있는 땅 얘기 드리는 거예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성구에 뭐 황금동, 예를 들어 황금동이다. 황금동에 내가 이렇게 막 주로 사는 동네니까 다니다 보니까 코너에 보면 허름하게 해갖고 활용도 안 하고 뭐 이게 그냥 예를 들어 특히 고물상처럼 그냥 고물상으로만 쓰고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. 내가 봤을 때는 저기에 뭔가 이렇게 요즘 그쪽 저걸로 봤을 때는 내가 분명히 요거를 매입을 하면 건물 뭐 한 3층 뭐 4층 이렇게 지어가지고 하면 충분히 괜찮을 것 같은데라는 게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. 그런 물건 왜 안 팔면 그만이잖아요. 그래서 이런 걸 접촉하다 의외로 또 팔려고 하시는 분이 계세요. 조건이 맞으면. 그래서 이런 것도 다 알아보고 하다 보면 뭐 내가 알아보기 솔직히 좀 그러면 그 부동산이나 이런 데다가 좀 저 땅은 뭐 하다면 그분이 또 그 스토리를 또 알고 계실 수도 있잖아요. 그래서 얘기 듣다 보면 뭐 그러면 나는 저거는 한 그 정도 선에 좀 어떻게 추진을 좀 해봐달라.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좋은 결과가 또 있을 수도 있고, 부동산에 나와 있는 물건만 자꾸 찾게 되면 그건 다 팔라고 내놨는 물건들이 다 그게 있어요. 그리고 두 번째, 부동산에 나와 있는 물건이라고 주인이 무조건 급해가 팔라고 내놓는 경우가 잘 없어요. 간 보려고 내놓으시는 분이 많습니다. 그냥 하도 카니까 그럼 내 거 얼마 정도 되는데 그럼 뭐 1,500 받을 수 있다 하면 1,500? 일단은 내놔봐라 이렇게. 나는 손님 붙여가지고 가면 안 팔란다니까. 그러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? 1,700에 나와요. 돈 따가 또.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. 이게 그거는 일단은 보유기간이, 등기부등본 한번 떼보시고 보유기간이 좀 오래되신 분, 옛날부터 가지고 계신 분, 그런 분들은 좀 그런 성향이 좀 많으세요. 진짜 자식들이 사고 치지 않는 이상은 굳이 팔 이유가 없죠. 내가 그거 살면서 뭐 내가 아쉬운 것도 없고 1층에서 예를 들어 뭐 150만씩 받고 있으면 크게 사는데 지장이 없으니까. 근데 그게
딱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면 자식들한테 상속이 되고 하면 이제 그때는 다시 또 어떻게 될 확률이 높아요. 그리고 이렇게 이제 찾아받는 물건들은 대부분 공개를 안 하죠. 부동산에서 오락하고. 그렇죠? 왜냐면 그 이유가 있어요. 왜냐면 그 물건이 날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요. 그리고 발품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게 이제 확인했는 부분들, 특히 내가 사는 주변에 내가 제일 잘 아니까 그런 부분들 잘 보시고 중개사무소하고 좀 친해지시고 하시면 매물이 좀 따끈따끈한 매물이 좀 나오실 수도 있다. 예. 그리고 내가 만약에 뭐 다른 본업이 있고 내가 사실 뭐 어디 발품 팔고 돌아다니기가 힘든 상황이라면 부동산 하시는 분을 내 편으로 만들어 놓는 게 제일 좋아요. 뭐 같이 차도 한잔하고 뭐 식사도 한번 하고 뭐 하다 보면 서로 이제 통하는 게, 아, 이분은 진짜 매입할 사람이구나. 내가 괜찮은 물건만 추천을 해서 뭐 잘만 이렇게 되면 충분히 가능하구나 라고 인지가 되면 합니다. 대충. 근데 보통 이렇게 전화가 한번 받다고 해가지고 다 그냥 솔직히 뜨내기 손님으로 가요. 뜨내기. 예.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친분을 잘 해놓으시면 괜찮은 물건이 나오면, 보통 뭐 물건이 들어오면 이제 보통 저도 그렇지만 딱 이게 생각이 나시는 분들이 있어요. 예. 그럼 전화 제일 먼저 가겠죠. 그래서 그분이 검토가 해서, 아, 그건 좀 그렇다 하면 또 다음 분한테 또 연락이 가고, 보통 그러시면 사람이라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. 그거는. 그래서 그런 부동산 인프라를 좀 잘 구축해 놓으시면 어떻게 보면 남이 돈을 좀 벌어다 줄 수도 있는, 예, 그런 상황도 되니까. 그리고 이제 손품 분석하는 방법적인 차원입니다. 이거는 방법이니까 요거는 뭐 한번 내용을 읽어보셔도 충분히 이해가 가시는 부분이니까. 근데 요거는 하나는 조금 머릿속에 인지해 두시고 상권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 뭐냐면 주변에 이제 아파트 세대수를 통해 가지고 여기 수요층을 이제 파악을 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한 500세대 이하, 주변에 내가 아무리 봐도 500세대 이하의 정도밖에 상권이 없어요. 그건 뭐냐면 일단 단독주택은 다 빼고요. 그냥 아파트 세대수로 봤을 때. 그러면 보통 요 정도 상권 업종밖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. 필수 업종이죠. 부동산 사무실 없는 데 없죠. 미용실, 그 세탁소, 슈퍼 조그만한 거 이런 거 없는 데 없습니다. 웬만한 다 있어요. 근데 상권이 주변에 2,000세대 이상이 되고 뭐 5,000세대 이상이 되고 10,000세대 이상이 된다. 그러면 여기에 예를 들어서 뭐 맥도날드가 들어와 있다. 아, 그러면 얘네들이 이 주변으로 못해도 1만 세대 이상의 상권이 되니까 여기 들어와 있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돼요. 이런 걸 가지고 판단하시면 돼요. 간단하게 판단하실 수 있는 방법이.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. 대로변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. 그 뭐냐면 차량만 많이 다니는 데 있어요. 일단 사람은 안 와요. 다 뒤로 가, 뒤로. 예.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주로 이렇게 다니는 동선인지 그걸 제일 알려고 그러면 뭐죠? 내 집 주변이 솔직히 제일 잘 알잖아요. 그죠? 나도 사실 이렇게 다니는 길이 그 아닌 데를 한번 가보십시오. 장사가 잘 안 돼요. 그런 거는 임장시에 좀 로드뷰를 보고 확인한 다음에 지도 본 거를 현장 가가지고 맞는지 이렇게 다 둘러보시면 돼요. 그리고 이제 로드뷰를 통해 가지고 요즘에 로드뷰가 잘 나와서 로드뷰에 보면 옛날 것도 계속 검색해 볼 수 있잖아요. 그러면 이게 몇 년 안에 업종이 몇 번 바뀌었는지, 자주 바뀌는지, 그러면 뭐 이게 장사가 잘 안 된다는 거죠. 자주 바뀐다는 거는.